네, 마지막 발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피곤하실 텐데요. 네, 오늘 발표자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좋은 내용 발표하시는 거 도움 많이 됐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4월 달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그 부산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다시 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6월 달에도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음성 합성, 그러니까 TTS 부분을 이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깊게는 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TTS가 이제 발전해 왔고 최근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음성 합성을 하는지 파인 튜닝과 그 제로샷 방식을 이제 소개하고 제가 이 TTS 기능을 이용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대사만 입력을 하면은 생성하는 것을 이제 시연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세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디모이라고 이제 단넷 대부에서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대표 운영진이신 남정현 님이랑 같이 단넷 대부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이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제 신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넷 유니버스 부산 2606 6월 달이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 네. 오늘 설명의 출발점은 좀 단순한데요. AI가 목표를 만든다는 말은 좀 신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입력 데이터가 이제 여러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후처리 단계를 지나서 결국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웨이브 파일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어떤 결과가 자연스럽고 또 어떤 결과는 어색한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전체 5구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소리가 컴퓨터 안에서 어떤 데이터인지를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어떻게 TTS가 이제 동작을 했는지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신경망 TTS가 무엇을 바꿨는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중반 이후에는 최근 AI TTS의 핵심 음성 토큰과 제로샷 구조를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짧은 참조 음성만 넣었는데 이제 새로운 문장으로 그 목소리처럼 읽는 방식이 제로샷인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실 것이고요. 마지막 구간은 이제 링고 모션이라고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오픈 소스 예정인 아직은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링고 모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요 링고 모션은 이제 음성과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배경음악 그리고 배경 효과를 조합해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생성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요 링고 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실제로 동작성을 이제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실제로 한번 이제 청취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좀 작네요. 네. 예, 여러분들이 조금 발표 자료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으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파란 배경은 사용자가 주는 원천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텍스트, 참조 샘플, 그리고 대본 같은 것들이 되고요. 노란 배경은 규칙 기반 처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가 바로 어, 머신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전처리를 해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노란 배경이 뭐 숫자를 읽는 법으로 바꾸거나 약어를 풀거나 뭐 긴 문장을 청크로 나누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노란 배경의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초록 배경은 모델이 예측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빨간 배경은 실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라색은 중간 산출물과 최종 파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복잡해 보이는 다이그램이 나와도 먼저 이런 색깔을 보시고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 좀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력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느 모델 블럭에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어떤 파일로 남는지 이제 색을 따라가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리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자면요. 우리는 이제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는데,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동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스피커의 진동으로 이제 소리로 다시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리게 되는 진동은 컴퓨터 안에서는 단지 숫자 배열 집합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간격마다 압력 값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44.1kHz라고 하는 얘기는 1초에 44,100개의 그 실수 값이 적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TTS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 숫자 배열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웨이브 파일로 변환해 가지고 재생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과거에는 사람의 목소리 조각을 이어 붙여서 TTS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음향 파라미터를 예측을 해서 이제 음성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망 시대가 도래해서 멜 스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이제 보코더라고 해서 웨이브 파일,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그 절차를 이제 따랐는데, 최근에는 음성 토큰으로 압축해서 마치 언어처럼, LLM 아시죠? 언어처럼 예측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트랜스포머 방식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 같은 목표라도 중간 표현이 달라지면 자연스러움이라던가 속도 제어 방식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간 표현이 어떻게 진화를 했고 지금은 어떤 아키텍처로 모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텍스트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음성으로 이제 되지 않고요. 사람이 보기 좋은 글자 모델이 읽기 좋은 사람이 보기 좋은 글과 모델이 읽기 좋은 형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2026년 6월 20일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하는 날짜지만 음성으로는 2026년 6월 20일처럼 풀어야지 이제 발음하기 좋은 구조가 됩니다. 이걸 이제 전처리, 그러니까 정교화라고 말하는데, 숫자나 기호, 그리고 약어, 영어 약자 같은 것을 실제 읽는 문장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글자를 발음 단위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뭐 받침, 연음, 그리고 된소리, 이러한 변화가 좀 많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어색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처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의 모델 말고 과거에는 이게 조금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전처리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그러한 형태였다면은, 최근의 모델들은 이런 처리가 이제 학습한 이제 신경망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조금 편해졌습니다. 네. 초기 TTS의 대표적인 방식은 조각 연결인데, 실제 사람이 아주 많은 문장들을 미리 이제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그 녹음에서 필요한 음소나 음절 조각을 찾아서 이어 붙이는 방식을 최초에는 많이 썼었고요. 장점은 이제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그런 어떤 음소나 음절 조각을 잘 찾아서 결합을 함으로써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음성을 생성할 수가 있었고, 어, 다만 이제 이게 잘 맞으면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완전히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음되지 않은 조합에서는 아주 엉터리 같이 이제 소리가 들렸겠고요. 뭐 접합부가 튀고 감정이나 말투가 이제 형편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생성이라기보다는 검색과 조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 거대한 녹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준비해야 했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그걸 이제 그런 단편화된 웨이브 파일로 저장해서
이제 TTS를 구현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방식은 이제 통계적 TTS인데, 이제 녹음 조각을 그대로 이어붙이는 대신 소리를 설명하는 파라미터를 예측해서 길이와 높낮이 그리고 스펙트럼 같은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각 연결 방식보다는 목소리 스타일을 조금 더 일관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용량도 줄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중간 표현이 사람이 설계한 파라미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동감은 제한되게 됐었죠. 그래서 실제 그림을 붙이는 대신 그림의 특징 값을 예측해서 다시 그리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안정성은 좋아졌지만 이제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기계적인 소리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TTS였습니다. 네, 과거 방식의 공통 한계는 중간 표현의 병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는 조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계적 TTS는 사람이 설계한 음향과 그리고 파라미터에 이제 제한되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자연스러움이 이런 작은 정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문맥과 감정, 녹음 질감, 호흡, 말끝 처리 같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사람이 정한 중간 표현을 되려 줄이고요. 그러니까 AI 모델이 데이터에서 직접 이제 많은 패턴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이제 점차 이제 진화되게 되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2016년, 2017년, 2018년 그 사이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2013년 전후에도 이제 DNN 형태로 해서 통계적 TTS,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 이전에도 이제 많이 이용됐었으니까 했지만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보강한 형태가 강했다면은 2016년 뭐 웨이브넷이라든가 또 로우 오디오라고 하는 신경망을 생성하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타코트론이라고 하는 것과 딥보이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2017년대 말에는 타코트론 2가 이어지면서 신경망 TTS라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2017년쯤 우리가 누구죠? 그 이세돌이 이제 그 AI랑 바둑을 두면서 갑자기 이제 AI가 붐이 일었던 그 즈음부터 이제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신경망 TTS는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계적 TTS도 의미적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경망 TTS는 사람이 설계한 음향 파라미터보다 데이터에서 학습한 그러한 이제 자연스러운 그러한 파라미터로 이제 학습되고 동작한다는 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최종 생성된 웨이브 파일이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각 발음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고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소리 그림을 생성하고, 요게 이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제 머신에게는 이제 중요한 이제 중간 데이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 스피치 같은 계열의 길이를 먼저 예측해서 병렬로 빠르게 이제 펼치고, 뭐 타코트론 같은 계열 또는 어텐션으로 글자와 오디오 프레임을 맞추고, 구조는 달라도 텍스트에서 소리 그림으로 가는 경로를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배운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코더라는 게 이제 매일 그림을 웨이브 파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웨이브 파일로 변환하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코더는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을 다시 이제 파형으로 바꾸는 장치고, 대부분 이제 출력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숨소리, 마찰음, 울림, 사람의 자연스럽게 이제 민감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코더라는 게 뭐 다른 이제
사람이 이제 디자인된 어떤 그 코드가 아니라요. 그 모델의 가중치 형태로 해서 동작되는 이제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뭐 모델의 이제 신경망의 뭐 노드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학습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샘플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뭐 아직까지도 아주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양한 이제 장단점이 모델들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네, 최근 AI TTS는 소리를 그 언어처럼 다루려는 흐름이 강하고요. 예, 텍스트를 토큰으로 나눠서 언어 모델이 다음 모델을 예측하듯이 그게 이제 그 LLM 모델의 기본적인 이제 동작 방식이거든요. 음성도 압축된 토큰으로 바꿔 다음 음성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TTS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이제 음성 코덱이고요. 파형은 너무 촘촘해서 이제 그대로 생성하기 어렵지만 짧은 시간 단위의 소리를 번호나 코드로 압축을 하는 거죠. 요 기본적인 컨셉은 LLM과 똑같아요. LLM이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게 토큰으로 변환돼 가지고 입력의 어떤 실수 값들로 변환되고요.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어텐션으로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문장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기본적인 컨셉이 동일하게 TTS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 문제는 다음 소리 조각을 어떤 번호로 고를 것인지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텍스트 생성 모델의 발전이 음성 합성에도 영향을 아주 크게 주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형은 실제 소리에 가까운 표현이지만 너무 촘촘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20ms 단위로 쪼개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이러한 해석이 사람이 인식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그죠? 너무 짧거나 길거나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모델 측면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편화된 것들마다 그 모델이 훈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잠깐만요. 13 맞죠? 네. 뭐 0.02, 0.19, 0, 마이너스 0.04, 0.08 이런 게 이제 파장으로 이루어진 숫자 값이라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12, 44, 91, 그 다음에 7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이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그 토큰이 또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하는 형태로 이제 웨이브 파일이 최종적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 네, 트랜스포머의 핵심 개념은 어텐션이거든요. 어텐션은 이제 어, A 토큰이 B 토큰으로 되기 위한 그 계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어텐션의 구조에 의해서 병렬로 동작을 합니다. 병렬로. 이게 과거의 이제 DNN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병렬로 동작하고 다만 그 병렬된 결과가 자리를 제대로 이제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인덱스를 이제 관리하는 또 다른 이제 기법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텐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력은 이제 키라고 하면은 출력은 밸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KV라고 합니다. 요것을 그 매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빠르게 동작하기 위한 KV 캐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보통 어텐션이랑 이제 빠르게 이제 상호 이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GPU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모델 자체는 예를 들어서 8기가지만 8기가 그래픽 카드로 쓸 수 없는 이유가 KV 캐시가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보통 기준으로는 모델이 8기가면은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는 한 12기가 정도가 돼야지 이제 KV 캐시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이제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념 똑같아요. 다음 토큰을 예측해서 이제 TTS가 구동하게 된다. 이렇게. 예, 제가
준비한 건 조금 더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대략 이제 그 뭐 35분 정도 끝내고 이제 안 지겨우시게 이제 저기 동작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파인 튜닝과 제로샷의 이제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파인 튜닝은 한마디로 가중치,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내 목소리를 이제 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미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그 내 목소리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입력을 줘가지고 웨이트, 가중치를 계속해서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모델은 나만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해서 출력이 나오면은 제 목소리와 유사한 이제 웨이브 파일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제로샷은 좀 더 특이합니다. 제로샷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인풋 파라미터입니다. 인풋 파라미터로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 가지겠네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생성해야 될 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텍스트. 두 번째는 제 목소리를 보통 25초에서 30초, 짧게는 5초에서 10초, 모델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토큰화해 가지고 입력을 하고요. 그 토큰화된 내 목소리에 해당된 대사를 입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총 3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생성할 텍스트, 그리고 웨이브 파일, 내 목소리 웨이브 파일, 그리고 그 웨이브 파일에 해당되는 대사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이 내가 얻고자 하는 텍스트에 해당되는 웨이브 파일, 이러한 모델이 제로샷 방식의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두 가지 차이점. 네, 뭐 화자의 정체성, 발화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로 AI가 생성되는 그 결과물이 내 목소리랑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되고요. 파인 튜닝 제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 트렌드는 이제 제로샷이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파인 튜닝을 하기에는 개인이 하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공부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제로샷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러한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링고 모션에 적용한 모델은 코지 보이스를 적용했어요. 네. 네, 링고 모션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단내 C샵으로 개발을 했고요. 물론 바이브 코딩을 했고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CLI 형태의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력은 설정 말고 입력은 유튜브 대사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짠 하고 유튜브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mp4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런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하나의 모델만 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최초는 이제 슈퍼토닉이라는 걸 썼어요. 왜냐하면은 슈퍼토닉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굉장히 저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모델의 특징은 CPU로도 동작할 만큼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도 생성되는 결과는 많은 언어들을 다 지원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슈퍼토닉을 쓴 이유는 말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말은 이제 뭐랄까 그 그냥 일반 사람의 말이잖아요. 저는 성우처럼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 슈퍼토닉에서 이제 빌린 거죠. 그 느낌을 성우의 느낌을 빌리고 그래서 코지 보이스에서 슈퍼토닉과 저의 목소리를 두 개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코지 보이스에서 튀어나온 것은 이제 제 목소리인데 성우처럼 말하는 목소리가 되는 건데 제가 좀 예시로 좀 들려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참고로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링고 모션으로 만드는 이제 영상은 저기 기독교 영상이거든요. 네, 기독교 아닌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좀 참고 바라시겠고요.
예. 자, 먼저 제 목소리입니다. 녹음한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용한 방에서 평소 제가 말하듯이 차분하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로 한국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녹음을 했고요. 이건 이제 제로샷을 위해서 녹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토닉에 대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 우리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깨달음을 그럴싸하죠. 쉽게 알아차리지 네, 못합니다. 성우처럼. 근데 여기에 이제 제 목소리를 입힌 게 코지 보이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코지 보이스로 끝낸 게 아니라 Q&A로 최종적으로 요 코지 보이스에서 튀어나온 걸 다시 입력해서 만든 게 요런 느낌이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어두워지면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접했고요. 사실 근데 성능이 좋은 모델들도 있는데 이러한 모델들은 이제 보통 트랜스포머 기반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의 특징은 신경망이 좀 뭐랄까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제 컴퓨터가 이제 그래픽 카드가 12기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훌륭한 여기는 표현 안 되는데 인덱스 뭐 어쩌고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거의 완벽해요. 제로샷 모델인데 그냥 제 목소리 한마디로. 근데 이게 이제 메모리가 12기가인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6기가 이상은 되어야지 잘 원활하게 동작하는 그러한 모델인 것 같고요. 제 컴퓨터에서 이제 조금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보토닉 그리고 코지 보이스 이런 모델들이었고 별도로 이제 PC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지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덱스 어쩌고 그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과 이제 코지 보이스 중간 정도의 성능을 내는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이제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델들이죠. 네,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하이브리드 체인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몰랐지만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긴 문장은 청킹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잘라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계속 AI가 요 출력을 만들다 보면은 요게 처음 시작했던 지점하고 끝점이 너무 달라지게 되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어떠한 모델이든 적절하게 끊어 가지고 이제 이걸 이어붙이는 그런 기법이 또 들어가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특정 지점에서 감정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통 단위를 이제 청크로 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감정 표현이 가미된 이제 모델들은 적절한 그런 지시에 따라서 감정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 거 보면은 되게 흥미로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청킹으로 나눠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생성을 했는데 최초의 이제 그 입력은 대사고요. 대사에 맞는 이제 스크립트가 이제 생성이 되고 요 스크립트는
뭐 배경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음성 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사에 맞는 어떤 그 효과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AI가 이제 메타 정보를 이제 추가하게 되고요. 그 정보가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목소리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죠.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런 장면이 있었죠. 네, 이런 장면이 있었고 이게 네,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제 적절한 이제 프롬프트와 모델을 사용해서 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배경음이 있는데 배경음이 좀 작게 들리네요. 이렇게 배경음이 나오죠. 이 배경음도 대사에 걸맞는 이제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명령을 줘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음 같은 경우에도 네, 중요한 이제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효과음은 그 소니에서 만든 거예요. 소니에서 만든 거고 웬만한 다양한 효과음을 로컬 환경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틀어볼게요. 뭐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죠? 뭐 이런 식으로 효과음도 예,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렇게 오픈 소스로 다 있어요. 예, 신기하게 사진도 있고 음악도 저기 로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아이유라든가 목소리를 대사와 맞춰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아이유가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좀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TTS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빠른 데모와 프로토타입은 제로샷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루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 적절한 이제 모델, 그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인해서 모델을 가지고 만들라고 시키면 보통 그 모델과 파이썬 코드와 그죠? 그리고 이제 훈련된 내 목소리와 대사를 입력을 해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이제 막 생성해라. 그러면은 뭐 길게는 뭐 1시간, 짧게는 뭐 수십 분 만에 예, 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될 텍스트는 이제 파인 튜닝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파인 튜닝이 좋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거의 내 목소리와 근접한 그러한 제로샷 모델은 느리고 굉장히 헤비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면 좋은데 파인 튜닝도 사실 조사를 해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예, 이제 오픈 소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 관련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직접 짜는 게 아니라 바이브 코딩을 시켜가지고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파인 튜닝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긴 낭독은 기본적으로 청킹과 발음 교정과 실제 파일을 검수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지 않으면 이제 가끔씩 아주 드물게 튀는 한 1%, 2% 정도 튀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각조각 이어붙였다가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AI 생성형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제 TTS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노트북 LM인가요? 노트북 LM으로 이제 막 이제 여러 사람들이 대화하는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엄청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오픈 소스로 바이브 코딩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제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영상 올리는 게 더 비중이 컸기 때문에 깊게는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이제 TTS는 데이터의 흐름이자 조건 이제 결합 메커니즘이다라고 아키텍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발표 드리게 된 것은 이제 앞전에 이제 4월 달에 되게 좋은 인상으로 왔었고, 네, 부족하지만 네, 사실 그 준비를 이제 일주일 만에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말하는 훈련을 좀 못하고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부산까지 와서 앞전 이제 발표하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네,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저 작업하는 거 바이브 코딩이요? 네. 그 프로토타입은 하루 만에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올릴 수준은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이제 좀 낯을 가리거든요. 예.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한데 저처럼 좀 이제 소심한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AI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질보다는 양이 좀 이제 많아야 되는 또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좀 쓰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궁금한 게요. 네. SNS에 올라오는 네. 떠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 첫 번째로 SNS 제가 안 써가지고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차갈이요? 이런 건 저 됐어요. 뭐 없이. 나 인스타 잘 망했어. 그런 저는 이제 그 AI 모델 중에서 이제 그 로컬 모델이 아니고 이제 그 멀티모달 모델 중에서 처음에는 그 보통 어르신들이 보통 드라마 그 모든 뭐 유튜브 드라마 보시나요? 옛날 이야기라든지 뭐 어떤 분은 며느리가 뭐 바람방에 그런 드라마는 전부 다 주로 AI 이성으로 나온 거예요. AI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로컬 모델을 거의 쓰지 않고 그분들의 편집하는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 오픈 공개된 이제 AI 남자랑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써요. 요 사이트가 아까 제가 상의했던 슈퍼토닉 모델을 만드는 사이트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 기술력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제공해줘요. 나는야 팝의 디바. 나는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들 그다음에 달빛이 그 참 표현 나오는 걸 가지고 녹음을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SNS로 난뭐 로컬망의 차이점. 이거는 우코리에서는 우코리를 가져가서 직접적 파라미터 조정하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이제 뭐 인토네이션을 더 넣는다든지 혹은 이제 음성을 말하면서 보면 음성 같은 경우 음성 지문이 다 있거든요. 그 음성 지문까지 퍼픽을 하려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식으로 네, 제로샷 예. 기법을 사용해서 말씀한 그 그냥 양산형으로 나오는 그 쇼츠에서 나오는 그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될게요. 그냥 이걸로 짜. 그 어떤 면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나는 슬레이어라고 하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톤 톤앤매너랄 톤이 되게 그 일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어르신들 들으시는 그런 드라마 같은 거를 못 들어보면은 딱 그래요. 일정이 며느라기가 여기서 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그렇게 캐리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또 좋아하는. 로컬 다 겹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들여다보는 네. 되게 일정화. 예. 그쵸? 그렇게 네, 그래서 그게 왜 똑같이 자기
톤만 다르고 일정하게만 좀 될까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높낮이마다 다르게 나와서 이제 그래서 이게 같은 뭐 주의를 지불이 주시는 저거 실제로 예전에 알바하신 분들 후드 올라오면은 문장 말하는 게 몇십 개월, 몇백 개간이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투리도 각하고. 이제 따로 이제 사투리도 있어 내장에 그것도 일정한 종류 사투리 아니야. 이제 톤을 업해야 신기 그거는 톤앤 매너를 그냥 그걸 변화를 주려면은 이제 보급적인 이직 대체 수립과 그냥 읽고 쭉 하려는 이런 식. 느낌이 달랐어. 근데 확실하게 그 톤앤 매너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쇼핑몰 보고 지만 쇼핑 광고 그러니까 그 TV 보면 말씀하시는 게 버스들이 말하는 거 그걸 학습해가 나오는데 있는데 그거는 완전하게 톤앤 매너로 저는 다른 좀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말씀드려 쭉 전 찬찬하게 그거 아까 말씀 성경 말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천천하게 낭독하는 말씀이 깜짝이다. 싹 고대를 다 다려서 어르신들이 톤 높은 좋아하세요. TV 조선 이런 거 보면 아나운서들 톤 높죠? 그런 거 좋아하세요. SBS부터 이성 놓고 왜 할거 저쪽도 가면 조성 중앙 TV가 돼. 그러고 여기만 그 음악까지 예. 날 귀가 좀 어두우신 것도 그래도 있고 어르신들은 이제 그 확실하게 발성이 되는 그거를 이제 잘 들으시면 경향이 있어요. 또는 이게 그 화자 지문사 첨자에 따라서 그 바꾸는 잘못돼 있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런 종류의 TTS를 저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좀 편식적인 문제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토레매너 이야기하신 거를 당시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이렇게 의용성이 내주되기 전에는 다른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게 SS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한 텍스트 어디를 이렇게 읽어야 되고 코드해야 돼 이런 것들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포 모션이나 이거 보여주신 TTS로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좋구나. SSM의 지시자들. 네, 지시자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제가 뭐 새로 추가한 건 아니고요. 그 중간 보면은 코지 보이스가 있었고 스퍼토닉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QN 모델이 있었는데 각자 다 그런 표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체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디오를 합성을 하다 보면은 발음이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다르게 또 발음 교정해 주거나 이런 있어요. 지시자가 있어요. 예. 또 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학습한 모델의 기본 톤으로 가고요. 톤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net이라고 써 있는 거를 네. .net이라고 있는 모델들이 있는 예, 맞아요. .net이라고 있는 맞아요. 예. 혹시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브 코딩 하니까 뭐 그걸 깊게 파진 않았고요. 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점, 2점, 3점 하면은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예. 예전에 이제 보컬로드 아시는 거 보면 예전에 이제 딱 보컬 음성을 할 때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 아직 같이 랜드 거 나오기 전에 보컬로드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이렇게 약간 근데 그걸 이제 음악으로 하려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랬을 때 하는데 지금도 되게 그 스무스하게 이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보컬로드 처음에 할 때 나왔을 때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보관 작업이 이제 AI 그 나오잖아요. AI 나오기 전에 2020년대 초반쯤에 보관이 생겼어요. 보관. 근데 그걸 이제 그 AI 그 머신러닝으로 보관을 해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 음성에 더 가깝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쪽은 사장했어요. 왜냐면은 음악 쪽으로 나올 때도 처음에 나와도 보관이 너무 사람하고 그 보이스 트레이닝이 맞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좀 사도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걸 가지고 가지고 그 쓰고 있는 게 베나커분이나 그거 튜닝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 그 가수들이 말하면서 또 보이스 튜닝 있잖아요. 그거 뭔가병 말씀드리는 거 그거 넣어요. 그걸 튜닝이나 해요. 보정하는 그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지면은 이제 그 대화를 좀 더 그 스무스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던 에너지 아까 그게 말씀하신 그 못 맞추고 하는 거 튜닝 검토가
그리고 이게 AI 육안으로 오히려 합성을 해놓으면 되게 특징적인 것 중에 숨소리가 되게 안 들리거나 아예 생략이 돼 있어서 되게 기계음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 보신 거는 어떠세요? 이 숨소리를 통해 잘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스포토닉은 이제 성우처럼 말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니까 그걸 차치하고 코지 보이스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의 이제 뭐 12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숨소리가 그냥 사람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뭐 QA 모델에서 멀티 모델 중에 QA 보이스 쪽 모델 중에는 그 파라미터가 이제 좀 꽤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성 영역을 이제 우리가 샘플로 넣고 그 샘플 하는 걸로 이제 하는데 그 막히면 해가지고 이 숨소리 대화하는 거. 그 심지어 말할 때 짧게 하고 길게 숨 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완전 똑같게 모방해요. 지금 그쪽은 제일 가장 오픈되고 빨리 되는데 QN 보스, QN 쪽 이미지 얘기해서 QN 이미지가 제일 그 나호가 좀 내시한데 QN은 그 보스도 아마 찾아보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